소장님, 사실 애도는 끝이 없다라고 얘기해 그렇죠.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영아기에 들어온 아이라면 선생님들은 사실은 20살이 되는 이 청년기까지 이렇게 쭉 키우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건데 끝이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이 애도를 매일매일 이 상실에 애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걸까요? 맞아요. 이거 무슨 답 없는 거를 선생님들께 소개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애도라는 건 상실이 일어난 다음에 오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애도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들어와서 뭐 그냥저냥 잘 지내는 잘 것도 지내고. 같고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는데 이렇게까지 안 변할 일인가 싶은 아이들도 있고 있죠. 도대체 뭐 어찌되었든 부모하고 떨어진 이 상실로 온 건데 그러면 상실에서 애도를 잘하면 사람의 시계바늘이 돌아가고 적응한다고 하는데 이 끝이 어디냐 뭘 알려줘야 우리도 하지 않겠나 하는데요. 학자마다 뭐 다르게 표현은 하지만 일단 뭐 단계가 있다고는 해요. 단계를 좀 얘기해 주셔요. 그럴까요? 1단계는 일단 정서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멍해지는 예, 걸까요? 그렇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애들이 두리번 하기도 하고 너무 어렸을 때 왔을 땐 정말 어려서 두리번 할 수도 있죠. 그냥 멍하게 있는 상태예요. 감각이 좀 마비된 상태죠. 그래서 어쩌면 더 먹고 더 쾌활하게 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럴 그럴 수 수 있어요. 있겠네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부터는 보고 싶겠죠. 간절히 열망하고 갈망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기도 해요. 찻소리가 들리면 엄마가 데리러 왔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거짓말도 막 해요. 나는 사실 아빠가 미국에 있다. 그러기도 하고 선생님들 볼 땐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죠. 아니면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정말 들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일시적이긴 해요. 이게 길게 간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일시적으로 환청이 들리거나 엄마 같은 사람이 온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좀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학교를 가다가 어딜 나갔다가 드라마처럼 엄마가 맞아요. 날 알아보진 않을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기대감? 맞아요. 이때 충분히 있는 단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2단계 정도죠. 데리러 올 것 같다. 길 가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운명처럼 딱 봤는데 저 사람이다. 그리고 엄마도 나를 알아본다. 아빠도 나를 알아본다. 이럴 수 있는 환상과 상상과 극한 그리움과 열망, 갈망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단계쯤 가면 아니구나. 참 아픈 과정이다. 이거 정말 현실이구나 라고 이제 현실을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자는 이걸 뭐 현실을 알아차린 단계다 하기도 하고 절망의 단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래도 어린 마음에 모르지 뭐 올지 알아? 찾을지 알아? 뭐 돌아가셨다고 해도 누구 하나 나 데리러 올 사람 없을까? 뭐 이런 마음도 들고 학대받아서 온 경우에도 그래도 또 매는 맞았지만 나를 방치했지만 부모니까 부모님이 달라져서 짜잔 하고 나를 데리러 오면 그때는 안 때리고 화목하게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환상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정말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못 가는구나. 이건 정말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가 내 집인가 보다. 이제는 적응해야 할 집인가 보다. 나는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절망이고 혼란이고 혼돈이고 이제 여기는 완전 뒤죽박죽이 되는 상태죠. 그렇구나. 거기까지가 3단계예요. 그러고 나면 그래도 사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현실을 알고 나면 그래 뭐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마지막 4단계에서 보통 학자들이 4단계로 많이 나누는데 4단계에서는 이제 잃어버린 대상하고 나하고 새롭게 관계를 내 안에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리일까요? 그렇죠. 재정립하는 단계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못 갈 건 못 가고 뭐 이렇게 인지하고 그러면 여기 현실에서 여기 원에서 내가 이렇게 그냥 뭐 20살까지 크고 나가는구나. 그렇다면 내 부모하고 나는 뭐 거기까진 가보다. 여기서 부모는 못 믿었지만 우리 원장님, 국장님, 뭐 나를 돌봐주는 이모, 삼촌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재정립이 되는 게 4단계까지인데요. 이 단계에는 순서적인 단계가 아닌 거예요. 순차적이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들어왔을 때 뭐 무감각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다 정리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그런 애들도 있죠. 그런 애들도 있고. 개인차가 너무 커요. 이 애도 과정이. 뭐 어떤 친구들은 들어왔는데 정서적 무감각 단계는 생략하고 뭐 엄마 언제 데리러 와요? 아빠가 언제 데리러 와요? 하는 2단계를 크게 머물러 있다가 3단계 없이 4단계로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애들은 들어오자마자 3단계인 거예요. 다 끝났다. 인생 끝난 것처럼 나는 버려진 애야 막 이러고 너도 엄마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고 지금 3단계 혼란과 절망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다 적응하기도 하고 더 선생님들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건 4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다시 어느 날 2단계, 3단계 앞으로 갈 수 앞으로 있군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 앞으로 많이 가냐면요. 기념일, 명절, 자기 생일, 그다음에 자기가 원해 온 날, 또 학교 입학할 때, 학교 졸업할 그렇죠. 때, 남들이 가정 속에서 기쁨을 따뜻하게 누리는 날, 나는 이 4단계까지 다 정리가 됐더라도 얼마든지 뒤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상실을 경험하는 그렇죠. 듯한 날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도 과정은 선생님들이 1, 2, 3, 4단계로 끝난다 라든가 이제 4단계까지 잘 정립돼서 정리하고 애들이 적응했구나 하고 뭐 안심하시기에는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좀 덜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생애 발달 과정에서 언제 끝난다라기보단 이 상실이란 이슈가 언제든지 다시 그렇죠. 여러 모양으로 찾아올 수 있다.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애 발달 단계에서 영아기 아이들 잘 뭘 모르다가 유아 정도 되면 나도 아빠가 오지 않을까? 또는 주변엔 부모가 있지만 양육시설에 지내고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례를 들어보다 보면 이렇게 오매불망 나도 엄마를 기다리고 맞아요. 있다가 어느 순간 쟤는 찾아올 엄마가 맞아요. 있는데 난 엄마가 없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시기와 질투와 이 맞아요. 아이에 대한 되게 이 아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부러우니까 너무 싫은 미울 수 거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상실의 애도 반응이 아이들끼리의 싸움이나 아이들끼리의 갈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네. 연고가 있는 아동과 무연고 없는 아동의 상실과 애도 작업도 네. 또 개인차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입소 배경은 어땠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행동 이면에 이 아이에게 이런 상실의 과정과 단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으로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좀 다른 것들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